이렇게 국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또 제 역할을 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관한 국회 대강당에서 우파 유튜버 연합 출범식이 열린다 뭐 이런 지금요? 보도가 좀 나왔네요. 그래요? 지금 말고 12월 26일에 10월 26일. 네, 열린다고 12월 하네요. 26일. 12월 26일 아. 나경원 의원이 대관을 해줬다고 하네요. 대관을 해줬고 이 정말 보수성향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연합단체 야.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출범식 장소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관이 신청이 됐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러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나경원 의원이 왜 저렇게 초기 정치할 때는 저 정도의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왜 점점 저렇게 극우의 힘을 빌려서 정치 자기 그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네. 유감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야, 저기 들어가는 자유자만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 맨날 자유자를 저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뭐 자유대학도 그렇고. 근데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진짜 소름 끼치는 기사였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더라고요. 그 경호처에서 그 아예 한국판 빅브라더 만들려고 연구 수주하고 김현영이 네. 그리고 심지어 용산공원에 불순 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막 심박수까지 뭐 측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게 중국 북한 맨날 욕하는데 그 이상 가는 독재 국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또 지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하면서 자유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그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질문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10대 20대 이게 너무나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주점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저는 한국 사회의 이 극우화는 사회적 맥락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이사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과 97년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낸 게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97년 이전에는 정말 오로지 한 당의 장기 집권을 하는 체제 속에서 살았고 특히나 그 대부분이 군사독재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일상화된 체제를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맥락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 뭐 그 자연사 하신 일부 분들을 세대 교체가 된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 어떤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은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당시에 그 군사독재 파시즘은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로 하고 공포를 통해서 그 반대 세력들을 그 공포심에 굴복하는 또 순응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으로 만들고 그 공포를 통해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그 폭증시키고 또 뭐 진짜 뭐죠 남북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좌우의 갈등까지 지금 뭐 심지어는 지역의 갈등까지도 그런 어떤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기생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세력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반대자가 마치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세우면서 뭐 빨갱이 낙인, 종북 낙인 엄청난 낙인을 찍어대면서 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좀 지금까지 좀 팽배해 왔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아주 사회에서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극우화 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또 잘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기본적으로 불만과 불평들이 많은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 불만과 불평등을 특정한 정치 세력을 향하게 만든다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일베가 처음 저희가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을 때만 해도 그들이 하는 행위는 상당히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쟤네들 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 현상이 마치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제 양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반체제죠. 무조건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라든지 팩트체크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면 무조건 다 오케이 라는 어떤 근본적인 또 정서도 깔려 있고 특히 이제 10대 20대들이 바로 그런 정서에 좀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예의주시할 것은 이번 대선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도식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뭐 좀 일종의 이제 보수계라고 본다면 네. 이 둘을 합친 그 합하면. 지지율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권영국 그 후보 후보, 이렇게 두 분의 지지율 합한 게 합하면. 불과 1%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란 괴염이라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율 아주 극명하게 사실상 이제 정치 그 대립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표 차이가 그거밖에 안 난다는 거 정말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뾰족한 해결책이 당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이제 그 문화로서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어떤 그 혐오화, 극우화에 저항하고 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저기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질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 시민들의 그 어떤 각성 예, 네. 이 문제에 대한 각성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실천 의식 이것이 좀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이 한국 사회의 그거의 뿌리와 지금 현상을 제대로 잘 정리한 우리 황희도 이사님의 책을 열독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빌드업을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네. 저 책을 읽고 이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태 인식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좀 꼭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나중에 좀 더 정치적인 분석을 혹시 다음 기회에 또 모셔 주시면 그때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 부분이에요. 많이 간 것 같은데 진짜 이주희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몇 개 주신 게 뭐 네. 일베 이제 확산. 그러니까 일베라 그러면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만 소수에 모여 있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말씀드렸듯이 확산된 거 되게 중요한 거라 나중에 이것도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거 타고 가면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전두환 때 안기부, 지금 국정원. 근데 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주희 의원님이 딱 그 문제를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라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빼놓고 이거 절대 못 해결합니다. 왜냐면은 플랫폼만 이렇게 대응한다 해도 저 애초에 그 헤드 역할하고 심지어 자금줄이랑 이걸 저는 이제 인맥 정보 자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전문가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중요한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책임이 크지만 윤석열 하나 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일본 극우 맞습니다. 세력과 미국 극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대한 판인 거고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특이한 현상이었던 일베가 마치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처럼 인식된 계기가 바로 국가 개입이었거든요. 네. 그 일베를 국정원이 우리 뭐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수십만 사람들 특히 뭐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뭐 학계 할 것 없이 귀에서 사찰하고 그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지금 이제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그 심리전을 펼치고 이것을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펼쳤다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져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중도 할 수 있고 반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현중과 현미로 현미까지 뭐 현미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현중 그렇죠. 또 뭐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 터부시 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고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저는 바로 파시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시즘이야말로 그 인식의 잔재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내란의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깊은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렇게 마무리 차원에서 됐나요? 말씀드리면 예. 제가 학생들이 제일 아까 극좌 극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둘 다 똑같다는 걸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반중, 반미, 뭐 반북 다 할 수 있죠. 반일도 할 수 있고. 근데 혐중을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혐일을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그건 문제인 겁니다. 근데 노노 재팬 할 때는 우리 대상이 막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나가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마치 비슷한 것처럼 등치시키는 거를 구체적으로 대응해줘야 된다. 이게 쟤네들이 프레임 갖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잘 써먹는 거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준석이 그런 거 올라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싸울 전선은 명확하게 긋고, 예. 그다음에 애초에 싸울 대상이 아닌 건 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예, 지금 이게 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본 사회에서 네. 우리 헤이트 스피치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일본의 특히 이제 혐한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 우리 제일동포들이 사실상 2등 국민 취급 받으면서 상당히 그 차별과 배제 속에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네. 문제는 그분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면 보드만 안고 뭔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나섰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단 이제 우리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이 어떤 그 혐오의 뿌리는 혐오의 어떤 양상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그 어떤 정신의 뿌리 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혐오화하고 또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 그 이 현상을 악용하고 이런 정치 세력들이 문제이고 아무튼 저는 우리 민주화를 이뤄낸 K민주주의 정말 힘은 결국에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 힘을 믿고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이런 문화들이 꼭 바뀌리라 그렇게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 네. 원래 이거 아쉽고요. 질문지 다 못하지 않았? 지금 못한 거죠? 네, 다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제 주제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그 대화 내용 자체가 많은 토론과 또 이제 대책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못했지만 다음 기회도 모셔서 우리 변호사님 우리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황희도 이사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첫 방송 오마이TV 통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황희도 이사도 못다한 말씀 책 소개할 것 같은데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첫 네. 방송이시니까. 좋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의원님 끝으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네. 그 기자님 저는 화면으로만 항상 뵀던 예. 분인데 이렇게 실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 바라시는 거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국회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구현하는가 그건 이제 저의 책무가 될 테고 네.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또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예, 지금 제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돼서 그 이런 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가기에 이제 네. 총알이 좀 필요합니다. 총알. 그래서 네, 싸우려면 보신 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 의원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사실은 이 이제 검찰 개혁 이 대장동 사안에 있어서도 저 할 말 그것도 너무 많은데요.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그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렇게 아유, 너무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책 소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사님과 같이 나올까요? 너무 이 티키타카가 좋은데. 네, 아, 좋네요. 다음에도 한번 저희가 예, 기획을 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